그날 서울에 비가 쏟아지던 법정에서 내 인생이 다시 무너졌다. 4개월 된 나를 길거리에 버리고 사라진 부모가 34억 원의 유산을 노리고 나를 고소했다. 그들의 눈빛은 후회라기보다는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마치 내가 그들의 잃어버린 돈주머니처럼. 나는 그 순간 잊힌 기억의 파편을 집어들었다. 유치원에서 처음 들은 버림받은 아이라는 속삭임, 그리고 고아원에서 보낸 그 긴 밤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법정에서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피고인 김민준 씨는 이 유산의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원고인 김영호와 박미경 씨는 생부모입니다. 웃음이 나왔다. 생부모. 그들은 나를 버린 살인자나 다름없었다. 그 3문장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왜 지금? 왜 34억? 왜 나? 그 질문이 나를 삼켰다. 법정 밖으로 나서며 나는 맹세했다. 이 배신을, 이 탐욕을 나는 갚아줄 것이다. 하지만 그 복수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안의 어둠을 깨우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다. 특히 강남의 고층 빌딩 숲속에서. 나는 32살, IT 스타트업 CEO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고아원에서 벗어나 장학금을 딱 받아 서울대에 들어간 후 코딩으로 세상을 바꾸려 애썼다. 내 회사는 AI 기반의 보안 소프트웨어로 유명세를 탔고 투자자들이 줄을 섰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었다. 가족이라는 그 빈자리. 그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다. 김민준 씨, 급한 소송입니다. 원고가. 당신의 생부모예요. 나는 커피 잔을 떨어뜨렸다. 생부모. 그 단어는 내게 먼 나라 이야기였다. 고아원 기록에 따르면 나는 1980년대 말 서울의 변두리 골목에서 발견됐다. 4개월 된 아기, 추위에 떨며 울고 있었다. 이름도 없이 그 후 나는 김민준으로 불리며 자랐다. 변호사가 보낸 서류를 보니 충격이었다. 할아버지, 김영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유산. 34억 원 땅, 주식, 그리고 서울 도심의 아파트. 할아버지는 재벌급 사업가였고 유언장에서 유일한 손자에게 모든 걸 물려주라고 했다. 그 손자가 바로 나. 하지만 부모는 나를 버린 후 해외로 도망쳤고 이제 돌아와 유산을 주장한다. 자녀 포기 서류가 무효라며. 나는 웃었다. 무효. 그들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기억의 조각이 떠올랐다. 고아원 원장이 속삭이던 이야기. 내 부모는 사고로. 내 탓이 아니야, 사고. 그게 무슨 사고? 법정 날짜가 다가왔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내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다. 첫 번째 단서, 고아원 근처의 오래된 신문기사. 1990년, 부유한 사업가 부부, 아들 사고로 해외 이주, 사고. 그 단어가 나를 괴롭혔다. 서울의 밤거리를 헤매며 나는 생각했다. 왜 나를 버렸을까? 가난. 아니, 할아버지의 재산을 알았을 텐데. 배신. 그게 맞았다. 그들은 나 때문에 뭔가를 숨겼다. 그리고 이제 그 유산을 노리며 돌아왔다. 법정에서 처음 그들을 봤다. 아버지 김영호, 60대 중반, 여전히 날카로운 눈매. 어머니 박미경, 주름진 얼굴에 억지 미소. 그들은 나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연기였다. 민준아, 우리 아들, 그 목소리가 메스껏 느껴졌다. 변호사의 진술이 시작됐다. 피고인은 합법적 상속자입니다. 원고들은 자녀를 포기한 기록이 아버지가 소리쳤다. 거짓말. 우리는 민준을 잃었어. 납치당한 거야, 납치. 그게 새로운 거짓말이었다.
재판은 길어졌다. 증인들이 나왔다. 할아버지의 옛 비서. 김 회장님은 손자를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부부가 이상했어요. 이상하다. 그 단어가 내 호기심을 자극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컴퓨터를 켰다. 내 AI 소프트웨어로 과거 기록을 해킹. 아니, 검색했다. 합법적으로. 그리고 발견했다. 1990년 아버지의 회사에서 발생한 사고. 직원 한 명이 죽었고 아버지는 책임을 피했다. 하지만 그 사고의 원인은 유아용 유모차. 내 유모차. 심장이 멎을 뻔했다. 그들은 나를 사고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나를 버린 게였다. 진실이 서서히 드러났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유모차 사고. 아버지의 회사 영호전자에서 일하던 직원이 제품 결함으로 사망했다. 그 제품은 유아용 전동 카트, 시제품이었다. 테스트 중에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직원이 굴러떨어져 죽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책임을 피했다. 어떻게? 나를 희생양으로. 조사 결과 아버지는 가족 테스트 중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증거로 나를 제시했다. 4개월 된 나, 그 유모차에 타 있던 아기. 하지만 실제로는 직원이 타고 있었고 나는 안전한 곳에 있었다. 아버지는 기록을 조작했다. 나를 사고의 피해자로 만들고 보상금을 챙겼다. 그리고 나를 버렸다. 아이 탓으로 하면 책임이 줄어든다는 변호사의 조언 때문이었다. 나는 증거를 모았다. 오래된 회사 문서, 비서의 증언 녹음. 하지만 더 깊은 비밀이 있었다. 어머니의 일기. 인터넷 다크웹에서 우연히 산 오래된 노트북에 숨겨진 파일. 민준을 버려야 해. 그 아이가 모든 걸 망칠 거야. 왜? 그녀는 임신 중 불륜을 저질렀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진짜 손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유언장은 나를 지목했다. 할아버지는 DNA 테스트를 했을까? 아니, 그는 직감을 믿었다. 내 피를 이은 놈씨라고. 복수를 계획했다. 단순히 유산을 지키는 게 아니었다. 그들의 삶을 파괴할 거였다. 먼저 아버지의 회사를 타깃으로. 내 AI로 그들의 보안 시스템을 뚫었다. 영호전자의 재무기록, 세금 탈루, 뇌물. 1990년 사고 보상금도 불법이었다. 나는 익명으로 언론에 팁을 날렸다. 다음 날 헤럴드 기사, 영호전자, 과거 사고 은폐 의혹의 주가가 폭락했다. 아버지의 전화가 왔다. 민준아, 이게 내 짓이냐?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메시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어머니는 더 교활했다. 그녀는 교회에서 자원봉사하며 이미지를 세탁했다. 나는 그곳에 침투했다. 교회 모임에 참석해 그녀의 과거 연인을 만났다. 불륜 상대, 이제는 은퇴한 교수. 미경은 야심만만했어. 내 아버지를 이용해 돈을 노렸지? 그 교수로부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속여 결혼했고 나를 임신했지만 진짜 아버지는 그 교수였다. 할아버지의 재산을 노린 속셈. 하지만 사고가 터지자 나를 버리고 해외로 도망. 미국에서 30년 살다 할아버지 사망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 나는 증거를 쌓았다. DNA 테스트 키트로 내 혈액을 확인했다. 교수와 99% 일치. 나는 그들의 아들이 아니었다. 하지만 유산은 여전히 내 것. 할아버지는 나를 사랑했다. 왜? 그는 진실을 알았을까? 재판 2차. 그들은 증인을 불렀다. 고아원 원장. 김민주는 버림받았지만 건강하게 자랐어요. 하지만 나는 반격했다. 원장님,
1990년 기록 보세요. 제 부모가 보상금으로 원장을 매수했어요. 원장이 창백해졌다.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이 개자식. 내가 우리를 망치려 해. 어머니가 울었다. 민준아, 용서해. 관중들이 웅성거렸다. 누가 오를까? 나. 그들. 밤에 나는 계획의 다음 단계를 밟았다. 어머니의 은행 계좌 해킹. 그녀가 숨긴 돈, 5억 원 불법 도박으로 번 것. 나는 그 돈을 기부했다. 고아원 재단으로. 그녀의 이름으로. 그녀의 반응이 재미있었다. 교회에서 도둑 맞았다 우고 울부짖는 그녀.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복수는 달콤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깊은 비밀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의 여름은 습하고 답답하다. 재판이 길어지며 내 삶은 엉망이 됐다. 언론이 나를 버림받은 억만장자로 부르며 추적했다. 나는 사무실을 나서며 마스크를 썼다. 하지만 그들의 그림자는 더 가까워졌다. 아버지의 사설 탐정들이 나를 따라다녔다. 나는 반격했다. 내 AI를 이용해 탐정들의 위치를 추적, 그들의 약점을 파악했다. 하나는 빚더미, 다른 하나는 불륜. 익명 이메일로 그만두지 않으면 폭로라고 보냈다. 그들은 사라졌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가 내 아파트 앞에 나타났다. 민준아, 이야기하자. 그녀의 눈은 피곤해 보였다. 나는 문을 열었다. 뭐 할 말 있어? 그녀가 앉아 울었다. 우리는 내 탓이 아니야. 할아버지가 우리를 쫓아냈어. 그녀의 이야기,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불륜을 알았고 회사를 빼앗으려 했다. 사고는 그 복수였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파탄났어.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그녀의 일기에는 민준을 이용해 돈을 지라고 적혀 있었다. 그날 나는 그녀를 시험했다. DNA 테스트 해보자. 그녀가 창백해졌다. 왜? 내 아버지 아들이잖아. 나는 웃었다. 아니, 교수님 아들이야. 그녀가 무너졌다. 어떻게 알았어? 진실이 터졌다. 그녀는 나를 교수와의 불륜으로 낳았고 아버지를 속였다. 할아버지는 의심했지만 증거 없이 참았다. 교수도 거짓말꾼이었다. 그는 어머니를 이용해 돈을 노린 거였다. 나의 진짜 아버지는 아무도 아니었다. 어머니의 혼란 속에서 나는 알았다. 나는 그들의 도구일 뿐이었다. 복수의 다음 단계?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리기. 나는 투자자들에게 영호전자 내부 문건을 유출했다. 세금 탈루 증거. 주가가 30% 하락. 아버지는 파산 직전이었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민준, 제발. 우리는 잘못했어. 하지만 너도 우리 피야. 피. 나는 소리쳤다. 너희가 버린 피지. 그는 무릎 꿇었다. 사고는 내 탓이 아니야? 하지만 보상금으로 우리는 살았어. 그의 고백, 사고 당일 직원이 죽었고 그는 나를 유모차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었다. 가족 테스트 중 사고라는 증거로. 나를 구한 건 행운이었지만 그는 나를 버렸다. 너 때문에 감옥 갈 뻔했어. 나는 그를 밀어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정말 후회할까? 아니, 그의 눈은 여전히 탐욕이었다. 재판 3차. 증인이 나왔다. 교수. 미경과 나는 사랑했어요. 민주는 내 아들. 법정 폭발. 아버지가 교수에게 달려들었다. 이 개자식. 경호원들이 제지했다. 어머니가 기절했다. 관중들은 나뉘었다. 저 아이 불쌍해. BS 부모도 피해자야. 나는 그 혼란 속에서 서 있었다.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할까? 아니면 더 깊은 어둠으로? 밤에 나는 할아버지의 옛집을 찾았다. 유산의 핵심, 그 아파트. 문을 열자 먼지 쌓인 사진들. 나의 유아 사진, 할아버지의 미소. 그는 알았다. 모든 걸. 할아버지의 일기장. 그것이 모든 걸 바꿨다. 민준아, 내가 내 손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 하지만 내 눈빛이 나를 닮았어. 그놈들, 부모, 이 너를 버린 건 그들의 죄 때문이야. 할아버지는 사고를 알았고 일부러 유언장을 그렇게 썼다. 복수였다. 부모를 괴롭히기 위해. 나는 충격받았다. 유산은 내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복수 도구였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걸 물려받았다. 부모를 파괴할 무기. 복수를 가속화했다. 어머니의 교회 스캔들. 그녀의 불륜과 도박 기록을 온라인에 올렸다. 익명 제보. 교회는 그녀를 추방했다. 그녀는 거리로 쫓겨났다. 아버지는 더 필사적이었다. 그는 내 회사를 인수하려 했다. 경쟁 입찰로. 하지만 내 AI가 그의 제안을 예측하고 막았다. 대신 그의 은행 대출을 폭로. 그는 빚쟁이들에게 쫓겼다. 그들은 다시 법정에서 만났다. 아버지가 증언대에서 울었다. 민준, 우리는 내 어머니를 잃을 뻔했어. 임신 중 그녀는 자살 시도했어. 너 때문에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아, 내가 태어나서 모든 게 엉망이 됐어. 그 말은 칼이었다. 나 때문에. 나는 소리쳤다. 너희가 나를 버렸잖아. 변호사가 중재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동요했다. 부모의 고통도 크다는 의견이 나왔다. 나는 흔들렸다. 정말 내가 원인일까? 밤에 교수에게 전화했다. 당신도 나를 버렸군요. 그는 웃었다. 미경이 돈만 노렸어. 너는 실수였지? 그의 말, 어머니는 나를 낳은 후 교수에게 버림받고 아버지에게 매달렸다. 사고는 그녀의 절망에서 비롯됐다. 그녀가 일부러 유모차를 조작했다. 아니, 직원이 실수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용했다. 새로운 증거. CCTV 녹화, 사고 현장. 어머니가 직원에게 테스트해봐라고 말하는 장면? 그녀의 책임이었다. 나는 그걸 법정에 제출했다. 어머니, 당신이 범인입니다. 그녀가 부정했다. 거짓,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법정은 카오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려 했다. 내년 때문에 경찰이 끌어냈다. 나는 지켜봤다. 그들의 유대가 깨지는 걸? 하지만 내 아내도 균열, 할아버지의 복수를 이어가는 게 맞을까? 유산을 포기할까? 아니, 아직. 재판 최종 날 서울 법원은 기자들로 가득했다. 비가 쏟아지는 창밖, 도시의 불빛이 번쩍였다. 나는 증언대에 섰다. 저는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저를 이용해 살인자를 숨겼습니다. 증거 제시. 사고 영상, 일기, DNA. 아버지가 소리쳤다. 민준, 제발.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 웃음이 나왔다. 어머니의 마지막 증언. 민준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 텐데 그 말은 독이었다. 배심원들이 속삭였다. 아이 탓인가? 부모 탓인가? 판결, 유산은 내 것 하지만 부모에게 정서적 피해 배상 5억 원 지불 명령. 아이러니. 나는 그 돈을 불태웠다. 상징적으로. 복수의 절정. 나는 유산을 팔아 고아 재단을 세웠다. 이름,
버림받지 않기. 부모의 이름으로. 그들은 뉴스에서 봤다. 김영호 박미경 재단 30억 기부. 아버지는 자살 시도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후 나에게 편지. 내가 이겼어. 하지만 우리는 후회해.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입원. 민준의 저주라고 중얼거렸다. 교수에게서 전화. 민준, 내 진짜 유산이 있어? 내 생모는 살아있어, 생모.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의 불륜 상대는 거짓, 진짜는 다른 여자. 할아버지가 숨긴 비밀. 할아버지의 일기 마지막 페이지. 민준아, 내 어머니는 내 딸이야. 내 부모가 그녀를 죽였어. 위충격. 부모는 할아버지의 딸, 나의 진짜 어머니를 살해하고 나를 훔쳐 키웠다. 유산은 그 죄각. 최종 트위스트. 나는 그들의 손자가 아니었다. 피해자였다. 복수는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 나는 서울의 다리 위에 섰다. 비가 내리는 밤, 유산. 가족. 모두 허상.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그게 승리였다. 교수의 말은 나를 다시 법정으로 이끌었다. 내 진짜 어머니, 김수연. 할아버지의 딸, 1990년. 내 부모가 그녀를 죽였어. 재산 다툼으로 증거, 오래된 사진, 수연의 일기. 그녀는 나를 임신했지만 부모, 영호와 미경, 가 강제 낙태를 시도하다 살해했다. 그리고 병원에서 태어난 나를 훔쳤다. 우리 아이로 키우자는 미경의 광기. 나는 그들을 고소했다. 살인 혐의. 재판은 전국적 이슈. 가족의 어둠시라는 제목으로. 아버지는 부정했다. 우연의 사고야. 하지만 DNA, 수연의 유골 분석. 미경의 지문. 증거가 쌓였다. 법정 최종. 미경이 무너졌다. 수연 언니. 미안해. 재산이 모든 걸 삼켰어. 영호가 울었다. 민준, 우리는 괴물이 됐어. 판결, 종신형. 나는 지켜봤다. 그들의 눈, 이제 공포로 물들었다. 하지만 나는 유산을 재단에 기부하고 서울을 떠났다. 제주로. 바다 보며 잇힌 진실을 곱씹었다. 복수는 승리. 아니, 공허. 수연의 편지, 할아버지에게. 민준을 지켜줘. 그는 순수해. 나는 그녀의 아들. 진짜 가족은 없었다. 하지만 그게 자유였다. 서울의 비는 여전히 내린다. 나는 웃었다. 엄마, 고마워. 끝.